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윤은. 이분들은 언제 하나? 1922 1948. 오늘 끝내기가 막 만만하네. 애매모호하다. 괴롭네. 이은윤. 이분은 뭐 우리 경화연구소 이거 창립할 때도 추워. 춥다. 뭐냐. 오셨던 분이고, 또 경험항공 세미나에서도 이분이 발표자인가 뭐 했던 것 같고, 또 뭐 기자예요. 기자신데 옹산 스님하고 아주 가까우신 그런 분인데, 경화선사에 대한 그거를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윤호는 기자로서 한국 불교사의 이윤호는 기자로서 한국 불교사의 한을 긁은 경화라는 텅빈 거울은 텅빈 거울? 그냥 빈 거울이라고 해. 텅빈이고 다발이고 또 통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또 군더더기가 되잖아요. 텅 비는 뭐고 비는 뭐죠?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의 가름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살아있는 활구로서 한국 불교 선림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여 학문적인 표현을 뛰어넘은 문장을 보이고 있더라. 그는 경화는 바다를 들어 올리고 태양을 끌어내리는 기량광. 오 마이 갓. 바다를 들어 올리고 태양을 끌어내리고 대기대용의 현전을 통해 우리에게 지체 없이 맥박치고 있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었다고 미사역으로 경화를 극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바다를 들어 올리고 태양을 끌어내리고는 이게 뭐가 있죠? 이걸 만약에 여기에는 선이 들어있나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예리한 안목으로 항상 이 선지를 드러내는 중도를 바다하고 태양을 바꿔보세요. 바다하고 태양을 바꿔보세요. 뭔 소리? 바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 올려야 되겠지. 태양은 위에 있으니까 끌어내야지. 그게 아니고 태양을 들어 올리고, 태양은 위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 올려? 바다를 끌어내리고 바다는 밑에 있는데 뭘 끌어내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갑니다. 나는 가야지. 한국 불교사의 한해 긁은 경호선사께서 천화가신 천화는 뭐랬죠? 이게 바로 그 옮길 천자예요. 아무나 써? 아니요, 아무나 못 써요. 대도를 성취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선사, 깨달은 자. 꼭 대선사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택할 수 있는 길. 열반의 길이요. 그냥 길이 아니고 천화. 하신 지 100년이 되었더라. 부처가 오면 부처를,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그 모습 그대로 비추어주는 경화라고 텅빈 거울은 또 텅빈을 또 썼네. 그냥 빈 거울 하시라고. 100년이라는 시간의 가름대를 뛰어넘어 오늘 또 살아있는 활구로 한국 불교 선림을 일깨우고 있다. 이거 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분들이 쓰신 거니까 잘 살아있는 활구로 한국 불교 선림을 일깨우고 있더라.
경허선사는 바다를 들어올리고 태양을 끌어내리는 기량과 대기, 대응의 현전을 통해 바꿔 바다와 태양을 우리에게 지체 없이 맥박치고 있다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줬다. 선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 죽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거 뭐냐. 살기 위해 죽는 것. 이것도 이것도 바꿔. 참으로 깊고 활발한 경허선사의 선지는 이 같은 선리에 입각해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해탈 형계를 중생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리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행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리는 위대한 거였어요. 경허선사의 행리는. 근데 왜 행리는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싸울 일이야. 자, 범인을 놀라게 하고 지게 청정 시비를 불러 일으킨 지게 같은 은혜.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 경허선사가 말했죠. 자기계 무자기계를 불러일으킨 선사의 날카로운 기본과 학인의 제적 방편은 여기서 뭐예요? 이 기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봉자가 이게 이 봉을 쓰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봉자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몽둥이 봉이에요. 기봉. 창이나 칼 따위의 날카로운 끝을 기봉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글쎄 뭐 어떤 의미로 이걸 쓰는지 칼날 봉자라 이 칼날 봉자를 쓰면 안 되고 몽둥이 봉자를 써야지. 응? 칼날 봉이 아니에요. 우리 나무 몽둥이 있잖아요. 어? 뭐 임재할, 덕산방, 임재할 뭔지 모르겠죠. 몽둥이 봉, 덕산방, 임재할 그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 나무 목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칼몽둥이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분의 의지로 쓰신 것이니까. 방편은 오직 활발한 선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어촌 반주 부인의 치마를 걷어온 어촌? 반주 부인? 반주 부인이 뭐죠? 반주 부인이 뭐예요? 선장 부인? 그 어촌 만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어촌 만행이 귀찮아. 어촌 만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의 치마를 걷어올린 어촌 만행의 일하나 이게 완전 부인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얘기야 서산 갯마을 전혀 뭐 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일화로 전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나 했겠죠. 상좌 반공 스님과의 음주 관련 밀시와 파씨 법거량. 밀시와 파씨는 이 만공 스님이랑 그 주고받은 그 뭐죠? 일화 중에서 제가 거의 가장 좋아하는 그 일화인데 제가 꼭 밀시와 파씨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가 있어요. 술이 있으면 먹고 술이 없으면 안 먹고 파가 있으면 먹고 파가 없으면 안 먹는데 경허선사는 내가 술이 먹고 싶으면 심어. 밀을 심어. 그래서 밀을 걷어서 술을 만들고 파전이 먹고 싶으면 내가 파를 심어서 뜯어다가 먹어. 근데 내가 꼭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삶에서 놀란 점이 그거죠. 야, 이게 뭐 경허선사가 이게 이래서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진짜 살면서 느낀 건데 제가 꼭 밀시파씨예요. 하고 싶은 건 기어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밀시파씨란 단순히 술과 파전하고만 관계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생활 속에서
이 하고 싶은 일은 기어코 밤이 되든 뭐 새벽이라도 가서 해야 돼. 그대로 하는 그러한 게 있더라고. 모두가 주체적이고 끼어있는 삶을 일깨우는 역대 조사들의 선지를 전등한 창의적인 기량이었더라. 창의적인 기량. 경허선사는 자선이라는 황홀견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자선이 무슨 황홀견이야. 육체와 마음이 정상상태로 회귀되는 것임을, 육체와 마음이 정상상태로 회귀되는 거? 정상상태가 아니고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정상과 또 비정상은 또 약간의 또 의미가 있죠. 본래 면목으로 회귀하는 것임을 자신의 생동적인 행리를 통해서 거울처럼 보여줬더라. 이러니 빈 거울이 생동적인 행리. 이은 선생님은 좀 그 뭐라 그러죠 이걸? 긍정적이고 또 그 적극적인 경험사를 그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은유는 참으로 깊고 활발한 경어의 선지는 이 같은 선리에 입각해 지금 얘기를 떠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듯할 경기를 중생들에게 구체적 행리를 통하여 범인을 놀라게 하고 지게 정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선사의 날카로운 또 나왔네 기봉과 학인 제접 방편은 교사는 방과 할을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았어요. 거의 방과 할이 한 번, 두 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고 그 법어에서 나와요. 경어의 행리를 크게 부각시키는 한 번, 두 번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방과 할이 부각시키는 안목으로. 그렇다고 경어사가 뭉둥이를 때린 적은 없어요. 경어의 평가를 긍정을 넘어 극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다음은 누구? 이종찬. 이분도 책을 하나 냈죠. 경험사에 대한 책을 낸 것 같아. 이종찬은 시인의 여관쯤에서 경어의 시문의 주제를 보행이라는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속의 나이로 56세의 스님의 연세는 48년을 사신 일생이 어디에도 세속 나이가 56세라고? 세속 나이가 64세에 뭔가 잘못됐다. 는 명실상부한 자유인이었고, 스님의 연세는 세속 나이는 64세를 살으셨고, 그 다음에 법납으로는 56세를 살으셨어요. 승려로는. 왜? 9살에 출가하니까. 그래서 스님의 연세는 48년이 아니고 얼마? 64세. 경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경어의 성년은 좀 이상하죠? 64세인데 48세라고 한 거는 거기다가 8세를 방아람 스님이 경어선사의 탄생일을 1857년으로 봤어요. 출가하신 날짜를, 청계사 출가하신 날짜를 방아람 스님은 경어선사의 탄생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48에서 존말라마 때 8을 더해. 그러면 56세가 되는 거죠. 경어의 생년은 하남의 주장인 1857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있죠.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경어에 대한 평가 역시 그야말로 걸림이 없는 무예인으로 소현하고 있다는 점으로 비롯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종찬. 경어선사의 시문을 살피려 하면서 주제를 무예인이라고 하면 선사의 법선에 해당하는 정념스님이 선사의 법손, 정념스님? 정념 누구? 정념 누구? 거기? 월정사 정념인가? 경어집을 영인 출간하면서 영인 찍었댔죠. 그냥 저기로 경어선사의 일생을 무예행이라고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고, 이를 읽은 필자도 그 정의에 공감되어 이거를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런 막힘없는 행적을 시로 살펴보려 합니다. 세속의 나이로 56세가 아니고 64세에 스님의 연세로 48년이 아니고 56년을 사진 일생에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몇선생이라던 것을 보이는 스님은 그야말로 걸림이 없는 부의 것이다. 여기서는 문인 하남이 찬술한 행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무예행의 실천이 비춰진 시문을 살펴보려 한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이종찬님이 쓰신 거예요. 뭐냐 또 이종찬은 한국불가시문학사론, 한국불가시문학사론의 저서에서 참 이종찬은 시인이다. 경어의 시를 기문기시라고 알려진 경어시 이렇게 써요. 기문기시는 뭐예요? 기이할 문장, 기이한 시 이런 얘기죠. 기이할 기자니까 경어의 시를 해서 거기에 담그는 특히 북녘의 시를 경어는 승려이기 전에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것도 이상하죠. 북녘의 시를 승려이기 전에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이분의 보는 관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경어사 이미 북녘에 가서는 일반인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틀이겠죠. 이처럼 이종찬 역시 경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김영욱. 이 김영욱도 무슨 뭐더라? 김영욱이가 학자면서 무슨 연구원이에요. 이분도. 김영욱은 경어의 모의 행례를 유마거사는 금속열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금속열에 유마거사가 금속열애가 뭐죠? 진짜 금속열애가 있나 보네. 무슨 금속열애지? 금속열애 과거세에 붙여 유마일거사. 그럼 금속열애가 유마일거사란 뜻이요? 근데 왜 금속열애 한문이 없어? 한문이 있어야지. 응? 금속열애가 한문이 있어야죠. 무슨 금이에요? 헐. 안 나와. 아휴, 어렵다. 아파. 어쨌든 금속열애가 유마일거사라고 합니다. 지위에 머물지 않고 술집과 기방을 드나들면서 대해탈의 불사를 이루었다는 선문염송 설화. 선문염송 알죠? 설화 883칙의 예를 들면서 김영욱이요. 술집 등등은 중생들이 빠져있는 혼미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한 극적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 경리의 행리를 유마거사의 경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어선사가 유마거사를 생각하면서 한 건 아니라고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냥 경어선사는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이제 술에다가 그냥 될 대로 되라. 술 취한 광석이나 되겠다라고 쓰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복잡다다하게 내가 유마거사와 참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불사를 이뤘다는 선문영서서가 880쪽을 예를 들면서 술집 등등은 중생들이 빠져있는 혼미지라는 것은 그 해석했다. 2번이나 썼네 또. 이에 따라 경어시의 특징을 불성과 같은 교학의 일반으로 해석하면 경직한 굴레가 될 뿐이며 화두에 대한 논리적 논쟁이 끼어들면 말놀이가 될 뿐이라고 해석하였다. 누가? 이게 누가지? 김영욱? 누구? 김영욱 연구원이에요 이분이. 한국 불교 경어의 주제기 기록된 시들은 화두로 읽어야 하고 한국 불교사에서 경어의 의미는 한국선의 명맥을 이었고 심지어 굵은 강인한 삶의 달속한 궤적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 나는 이렇게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이유. 왜지? 왜 이렇게 일부러 삶을? 그게 아니고 경어의 주색을 세속의 잣대를 보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색도 아니었고 사실은. 주색인 척 카다라를 했지 사실은 주색도 아니고 경어선사는 그냥 닭똥집과 개소주 그리고 돼지고기 삶은 거 걷다 대고 피부병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 걷다 대고 전봉준 장군이 갔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놈들한테 굴복하기 싫어서 몸이 내 멋대로 했다. 어쩔래? 이 얘기예요. 그리하여 경어시의 특징을 불성과 같은 교학의 일반론으로 해석하면 경직한 굴레가 될 뿐더러 화두의 논리적 논쟁이 있게 되면 발놀이가 될 뿐이라고 해석하면서 경어의 주석이 기록한 시들은 활두가 아니라 화두 화두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경어선사에 기록된 그 시들 속에는 화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도가 들어있죠. 중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경어선사시를 가장 바르게 읽는 거고요. 화두는 오히려 시에서는 안 보여요. 어디서 보여요? 법어에서 보여요. 시중이라는 시와 일지나 기차청신법문, 니우후 이런 데서 보여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시죠? 화두를 중도를 한 번 깨친 거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당장에 깨쳤다 하더라도 삼생육식겁을 면하지 못한다. 더 깨쳐야 된다. 미친 소견이다. 이거는 미친 소견이다. 그러니까 삼생육식겁을 지나야 된다라는 말로 그 화두의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화두의 화두. 그러나 사실 경어의 주색시는 그 표현이 그럴 뿐이고 한두 수에 불과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한두 수에 불과해. 그 시마저 경어의 경지에서 음미해보면 그거 다 이유가 있죠. 나는 뭐라고 쓴 시에 있죠. 나는 부처나 중생 그런 거 몰라. 나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거 몰라. 탐진 번뇌 속에 나귀애를 보낼 거야. 그리고 술 취한 추강성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 갈 거야. 송년연을 보내리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송년연을 보낸다고 하고 나는 부처와 그런 거 몰라. 왜? 부처님은 중생이니 백날 위해봐야 중생을 위해서 했는데 부처님은 어디 가셔서 왜 종각농민은 쫄딱 망하게 만들어? 부처의 가피는. 이래가지고 저사가 쓴 그 시가 진짜 한두 시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뭐 있더라. 그래서 그 시야말로 경어선의 요체인 뭐가 드러나? 충도부리가 드러나 있어요. 부처와 중생. 모른대잖아요. 안다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부처와 중생을 나는 몰라.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드러내는 격조 높은 선지시라는 것을 안목을 갖춘다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견지인 것이다. 그래서 김영옥은 한국불교사에서 경어의 의미는 하한국선의 명맥을 이었고 심지굵은 강인한 삶의 탈속한 궤적을 남겼다. 이것도 이제 모르니까 뭔 강인한 삶 속에 탈속한 궤적을 탈속하고 싶어서 탈속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경어의 주색을 세수고 잣대려 보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도 경어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김영옥 연구원. 그 다음 변희욱. 변희욱 이분도 학자죠. 연세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금 변희욱은 경어의 평가에 대해서 경어는 수성결사를 펼쳤으면서 수성결사 이분은 또 수성결사에 꽂혀 있네요. 수성결사는 뭐죠? 수선사 닦을수 선선 사 결사 즉 선빵 선원을 개설했으면서도 어느 대목에서는 참선이 필요 없다고 했어. 강원을 폐쇄하고는 일념으로 선에 집중했으면서도 선수행의 길잡이인 선문차례 아시죠? 를 편찬하고 또 청규를 제정하고 청규 그 다음에 지계 이런 거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인사에도 청규가 30개 그 다음에 그 어디야 범어사 그 개명한 그 청규도 18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지계를 다 써놓고 있는데도 경어선사를 파괴했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에이? 부부에서는 스스로 계율을 어기고 계율을 초월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경어선의 본질은 뭐더라? 깨닫기 전에는 지음 있는 개, 깨달은 후에는 지음 없는 개, 작위개, 무작위개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깨달음의 경지를 이미 깨달았으면 지계와 파괴가 뭔 소용이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이 뭔 지계와 파괴가 필요해. 때에 따라서는 지계고 때에 따라서는 파괴고 때에 따라서는 뭐고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를 넘나드는 거죠. 대부분의 연구가 경허의 한국 불교에 끼친 의미에 주목하여 한국선의 경허선의 불교 사적 의미를 발굴해왔다. 이 능화는 경허의 명양 경향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 능화의 평가는 이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곤 했죠. 엉터리라는 거죠. 반면 만해 한용운이나 권상로, 그 다음에 고익진, 김지겸 박사, 다 이분들이 경어를 추승조로 평가했더라. 근대선의 종들한 찬사는 이런 평가의 일환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걸 지금 누가 하는 말이야? 변희욱이가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연구는 경어선을 학문의 영역으로 간주로 견인하는 데는 무시하지 못할 성취가 있었고 몇몇 소주제에는 전문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런 작업에는 경어의 선을 대중에게 소개함에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무엇인가 해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함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글에서는 이런 경어행위에 대해서 성철에서 출발해서 조사선에 입각하여 경어의 선을 음미해 볼 것이다. 따라서 경어의 선을 소재로 선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조망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정확히 모르고 지극한 선을 모른다면은 경어선사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복 거닥기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철. 응? 아니다. 성철이 아니라 성찰. 성찰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죠. 이게 지금 변희욱 학자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경어는 임재 종정을 이었다고 자부했고 본래 면목을 강조했으며 육조 단경과 대해 어록, 선녀 등의 조사 어록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경어선사의 가나선 경어집 속에 보면 임재를 많이 들먹거려요. 그리고 육조 단경도 말했죠. 육조 단경에 경어선은 해양선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육조 단경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해 어록, 대해 종고, 가나선이죠. 그 다음에 선요 아시죠? 네, 그래서 고봉 원묘의 선요, 이 경어선사가 자주 인용하는 책들이에요. 어록이죠. 어록도 선어록들이죠. 조사 어록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는 경어성을 학문의 영역으로 견인하는 데는 무시하지 못할 성과가 있었고 몇몇 소주제에는 전문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이런 작업에는 경어의 선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해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함께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어선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도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죠. 왜요? 이상해! 뒤각행기는 그것이 바로 경어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조사선에 입각하여 경어의 선을 소재로 선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조망해 볼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이거 지금 누구? 변희욱. 그러한 배경에는 왜냐하면 경어는 임재종이겠네? 했어. 2번 썼네. 그 다음에 효탄. 이 효탄은 이분이 비구니스님이에요. 효탄은 경언을 들어 최근 세의 선을 그의 중앙한 이로 평가받고 있는 것. 선불교를 한국 불교의 정통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한국 선불교의 부흥조, 중흥조라고 평가하기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어가 가나선 참구를 통해서 무사자오에서 또 여기는 무사자오라고 하지 않고 무사독요라고 했네요. 홀로 깨달았다. 스스로 깨달았다. 홀로 깨달았다. 그거나 무사자오의 깨달음 얻으네, 무사독요의 깨달음 얻으네. 한국 조사선수행의 전통을 이해했던 것을 밝히고 그러한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법도의 개성을 밝히기도 했다. 법의 연원을 밝히죠. 태고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월 해명으로 끝나는 등등 상속을 밝히고 있어요. 언제? 1902년에. 경어선사는 최근 세의 선을 크게 부흥한 이로서 평가받는가 하면 선불교를 한국 불교의 정통으로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고, 이것도 내가 쓴 게 아니고 다 누가 썼더라. 효탄. 선사가 살던 시대는 북풍도도의 시대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안위가 이틀었고 불교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개혁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큰 실험을 맞이하는 시기였더라. 경어선사가 처해 있는 역사적, 사회적 여건. 경어선사는 34세 1831세 이 스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누구? 누구야? 김지겸 박사가 잘못 써서 이래요. 전부 다 김지겸 박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31세 1879년에 가나선 창고를 비롯해서 무사도교로 무사자오로 깨달음을 얻어낸 한국 수사선 수행의 전통을 지켜냈더라. 그러한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법의 개성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것은 간절한 불교 해명의 전승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등등 상속이. 이것은 간절한 불교 해명의 전승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국 불교에 있어서 경어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효탄 역시 한국 불교의 경어의 위상과 정통성을 크게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뭐고요? 박재현.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